네, 시장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주말 동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다져보셔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VIP 모의 계좌에서 1등을 차지한 매니저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함께했던 한균수 매니저 다시 한번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또 다행히 상승을 해줬어요. 네. 또 앞서서 시장 전반적인 이슈 알아봤으니까 오늘 알아볼 내용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아서 일단 좀 뿌듯합니다. 이거 뭐 차트 하나만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이번 화요일에 제가 뭐 요일별로 해가지고 뭐 IT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오늘은 이제 기타 핵심주 IT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거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고 장 끝나고였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거래일인데 3거래일 만에 신고가 박스를 벌써 돌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갈 거라는 거죠.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는 똑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2달, 3달 동안 이번에는 지금 올라갔지만 2달, 3달 동안 다 박스권 안에서 정말 지루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무료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뭐 밤방송 뭐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IT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IT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발 기다려 보시라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목표가를 한참 위로 높여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봤을 땐 가만히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IT가 뭐 이제 많아졌지만 전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반도체 얘기는 화요일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기타 핵심주 IT나 바이오가 아닌 걸 얘기할 겁니다. 너무 IT 바이오 얘기만 많이 해서 꼭 얘네가 아니더라도 이제 구조적으로 뭐 성장 수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시 이제 기타 핵심주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그냥 뭐 경제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도 성장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기청정기 얘기는 얘는 들었으니까 그럼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문인식 모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그냥 얼굴 이렇게 보여주면 핸드폰이 잠금이 풀리는 그런 이제 보안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지문 인식 방법도 있고 패턴 인식 방법도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뭐 사람이 뭐 자기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가져다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문 인식 모듈. 사실 삼성전자 핸드폰이 아시다시피 불과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뒷면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옆에 이제 뭐 검지 손가락이라든지 뭐 손가락을 대면 지문 인식해서 이제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문인식 해제의 기능이 후면에서 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핸드폰 쓰시니까. 그 전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인식을 하는 건데 후면보다 전면에 넣는 게 어렵고 비쌉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지문인식 모듈이 들어가지 않은 핸드폰들이 많은데 당연히 중가 또는 저가 핸드폰이겠죠? 앞으로도 채택을 다 할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핸드폰이 똑같은 대수가 더 많이 팔리면 좋지만 똑같은 대수가 팔려도 지문인식 모듈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직관적인 얘기죠. 직관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지문인식 모듈이 성장하겠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근데 지문인식 모듈 국내에서 관련주 찾아봤더니 뭐 실적이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봤더니 지문인식 모듈 하기는 하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 안 한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걸 하기는 하는데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다가 작년부터 잘렸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지 실제로 납품을 하는지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건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반도체 장비 시장이 설비 투자 규모 캐펙스가 성장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근데 그 안에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죠. 과거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야 앞으로도 납품을 할 거고 또는 얘네가 만드는 장비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그러면 이 회사 거 뭐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끌고 가면 손절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간단하죠. 내가 생각했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 모듈을 예를 들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딱 보니까 지문인식 모듈이 내년에는 갤럭시 A 시리즈에 채택한다네 또는 JM 시리즈 같은 저가 시리즈에도 채택을 한다네. 그럼 이거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내년부터 지문인식 모듈 안 쓰고 얼굴 인식만 쓰겠습니다. 발표를 해버려요. 그럼 끝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건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근데 바뀐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삼양통상이라는 회사인데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죠. 최근에 이제 큰 음봉이 하나 떨어졌지만 이거 왜 올라간 거냐면은 간단합니다. 삼양통상은 뭘 납품하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다가 시트용 가죽을 납품합니다. 시트용 가죽. 그래서 이제 고급 차를 이제 사는 경우에 나파 가죽 이거 들어보셨죠? 그 소가죽입니다. 네. 그런 걸 납품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원피라는 게 있어요. 미국산 소가 이제 도축이 되고 나면 미국산 소 이제 가죽이 나오죠. 그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한 다음에 나파 가죽처럼 이제 시트로 쓸 수 있게 가공 약품 처리를 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건데 얘네가 왜 좋아졌을까요? 현대차가 너무 잘 팔려서 잘 팔리기도 했죠. 텔룰라이드랑 펠리세이드, 이번에 신형 소나타라든지 K5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원피 값이 싸졌어요.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산 소고기 많이 먹죠. 중국에서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없으니까 소를 먹습니다. 근데 소가 부족하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미중 무역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야겠죠.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럼 소 잡고 나면 거기에 부산물로 가죽이 남죠. 그래서 미국에서 소가죽이 남아 돕니다, 지금. 완전히 남아도 너무 공급 과잉이라서 싸게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는 원피 값이 싸니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현대차에는 납품을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큰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음봉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짜리 음봉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매매를 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전날 다 손절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날 어떤 발표가 있었냐? 현대기아차에서 내년부터 이제 고급형 라인에 가죽을 안 쓰고 플라스틱 재질 가죽을 시트를 섞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삼양통상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였던 두 개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걸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화인텍이죠. 뭐 하는 회사냐면 제가 최근에 장기 보유하는 걸로 되게 좋은 스몰캡이라고 말씀을 제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동성화인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보냉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LNG선 보냉제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LNG 같은 경우에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액화예요, 앞에 L이. 그래서 액화를 하려면 기체를 액화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극저온에서 보관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영하 186도일 거예요. 그 온도에서 계속 보관을 해야 돼요. 액화를 해서. 그래야 압축해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LNG선 발주 대한민국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LNG는. 아직도 중국, 일본보다 LNG선은 압도적으로 잘 만들죠. 그럼 LNG선 발주가 늘어난다. 그럼 LNG선이라는 게 극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거기 안에 있는 탱크에다가 보냉제를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럼 보냉제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어디 있냐?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이라는 회사 그 두 개가 과점입니다. 그 두 개 회사가 다예요. 그중에 조금 더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는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이 국내 최초로 LNG선에 들어가는 보냉제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고 실제로 실적이 좋습니다. LNG선 지금 이제 한 해에 납품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척 정도 납품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죠. 연말까지 20척 캐파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LNG선 한 대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납품할 때 보통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하냐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올해 연말부터 이제 20대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20 곱하기 200억 해보세요. 4천억이 나오죠. 그럼 내년부터는 실적이 어차피 주문은 많으니까 4천억 정도 이제 자기들이 생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문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동성화인텍이 매출액이 한 2천억 초중반입니다. 한 해에. 2천억 초중반. 근데 지금까지 이 주문을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천억이 넘습니다. 수주 잔고가. 다시 말해서 지난 이제 2천억대 초반 실적을 초반 그 캐파를 풀로 2년 내내 돌려도 납품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주문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캐파를 늘린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한 3,500억에서 4천억까지 하겠다. 그럼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제 HFR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인데요.
HFR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만듭니다. 프론트홀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중계기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통신장비 설비 투자가 조금 늦어지면서 통신장비주 주가 흐름도 최근에는 좀 올라왔지만 계속 안 좋았죠. 네. 근데 특히 인빌딩 투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사용할 때 길 가면서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건물 안에서 더 소비를 많이 하죠. 데이터를. 실제로 인빌딩 건물 안에서 소비하는 데이터가 70% 이상입니다. 걸어가면서 뭐 음악 듣고 영상도 보긴 하지만 대부분 집 사무실에서 보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면 인빌딩 커버리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서 인빌딩 커버리지가 지금 몇 퍼센트 완료됐는지 아세요? 한 30% 지금 정도? 1% 됐습니다. 어머. 99%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네. 3년 깔아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중계기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홀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은데 뭐냐면 우리나라랑 미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죠. 그래서 유선망을 구축할 때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어차피 마을 거기서 거긴데 산간 지역이라고 해봤자 이제 인구가 별로 안 사니까 그냥 무선으로 커버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인터넷 설비 투자할 때 속도가 빨라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3G 쓰는 동네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4G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4G냐 5G냐를 얘기하지 3G 얘기는 안 하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3G 얘기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만큼 땅이 넓어서 커버하기가 어려운데 프론트홀이 뭐냐면은 그 전속로 구축 비용이라고 해서 유선망을 깔 때는 구축 비용이 들고 구축 유지 비용이 또 듭니다. 깔 때 돈 들고 유지 비용이 들어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프론트홀을 깔면은 이 전속로 구축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프론트홀 발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국내에서 프론트홀 대장이 HFR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럼 미국으로 수출을 이제 많이 하냐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는 크게 보면 버라이즌, AT&T 같은 회사들이 있죠. 납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프론트홀을 다 HFR 거를 씁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SKT 향이 많은데 SK텔레콤 향으로 프론트홀 납품하는 것보다 버라이즌 AT&T 향으로 납품하는 게 확인된 것만 8배가 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막 콘덴서. 사마코는 아까 전에 이제 삼성전기 얘기를 하면서 MLC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팡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고사양화되고 전장 부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수급 공백이 많이 메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봐도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문인식, 그게 슈프리마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인식 모듈은 뭐 핸드폰에도 쓰지만 예를 들어서 출퇴근할 때 이제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계속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근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출근할 때 지문 찍으면 한규수 대표 8시 40분에 출근했습니다. 전산으로 들어가요, 그게. 퇴근할 때 지문 찍고 나가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 시스템에서도 새로운 게 터졌고 네. 지문인식으로 그쪽으로도 매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의 메인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죠. 핸드폰 이제 전면에 들어가는 무선 인식 모듈 같은 거를 이제 슈프리마가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탑재 스마트폰이 작년에 1,200만 대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1억 대예요. 네. 내년 예상치가 2억 대, 내후년 3.3억 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냥 끝일 것 같아요. 네, 슈프리마까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알차게 또 매일 다른 섹터들로 공부해봤습니다. 유망주도 여러 개 공개해드렸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개해주셨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무료방송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공부를 같이 많이 하시면 좋은데 어차피 공부는 제가 다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네. 테두리를 제가 다 드리니까 뭐 거기 테두리 밖에 있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뭐 한두 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는 어떤 메리트, 얘네는 어떤 메리트 쭉 말씀을 드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공정별로 1등인 회사를 제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얘네만 하시면 된다고. 걔네가 대장이니까 네. 그런 종목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분부터 이제 지금 켜놨고 40분부터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